흔히들 지구의 수명을 100억 년이라고 예측하며 아직도 50억 년의 수명이 남아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수치이며 그 주장이 100% 확실하다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한 집단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측정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이 비공식 집단의 명칭은 UMC, 확인되지 않은 미스테리 현상을 조사하고 최고 기술력을 가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행성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집단인 이곳은 각국 소수의 인사들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비밀 집단이었다. 이곳 UMC 센터는 출처 미상인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미스테리한 현상들을 조사하고 있었고, 한 연구원의 비공식 논문에 의하면 UMC 집단이 보유한 과학기술력은 현재 2030년의 기술보다 약 180년 정도 앞서 있다고 기록된 바 있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조직인 UMC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지구에서 벗어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는 것이었고, UMC에서는 이 목표를 공식 프로젝트로 선언하고 테라포밍이라는 이름을 붙여 현재에도 온 우주를 살피며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고 있다고 한다. UMC 공식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UMC에서 탐사한 행성은 총 320개 정도 되며 그중 2개 행성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현재에도 인류 정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현재 UMC에서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임무만큼은 대중에게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임무는 바로 우리 인간 외에 새로운 외계 종족을 찾는 것이었다. 일반 시민들과 각국 주요 인사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겠지만 UMC에서는 이미 여러 행성을 조사하며 처음으로 인간 의외의 외계 종족을 발견한 상태였다. 그들이 외계인을 처음 마주한 건 72번째 테라포밍 타겟인 AGUS 8127 행성에서였다. 엄청난 양의 전자기장이 퍼져나오는 게 특징인 이 행성에서 UMC 연구진들은 그 존재들을 처음 마주했다. 얼핏 보면 인간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특이했고,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비롭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들의 형체는 선명할 정도로 투명했고, 그 투명함 속으로 전류가 물처럼 흐르는 게 눈에 보였다. 마치 사람의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모습은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전기인간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그들의 모습에 흥분한 연구진들은 혹여나 저 존재들을 자극할까 해서 평정심을 유지했고, 곧 진정된 연구진들의 눈에 이제야 특이한 현상이 눈에 띄었다. 분명 본능적으로는 저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마치 석상처럼 땅 위에 꼿꼿이 서서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곧이어 연구진들은 미스테리 투성이인 그들과 멀리 거리를 두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외계 생명체 A100 관찰 한 달째. 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땅 위에 서서 가만히 서 있었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한 달을 가뿐히 넘어갔다. 한 달이 될 동안 그들에게서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연구원들은 그 존재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 살아있다는 개념이 다른 건가? 긴장감으로 시작했던 관찰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답을 찾지 못하자 곧 지루함으로 번져갔다. 그래서인지 삼엄했던 경계는 하나씩 허물어졌고, 그들과의 수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도 점점 좁혀갈 정도로 대원들도 저 존재들에 대한 경각심을 풀어가는 것 같았다. 아마 대원들은 서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저 존재들이 지능과 자아가 없는 생명체로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심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외계 생명체 A100 관찰 1년째. 1년째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저 존재들에게는 더 이상 얻을 정보 같은 게 없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저들의 존재를 추적하기 위해 이 행성 전체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성 곳곳에 측정되는 전파를 따라 이곳저곳을 조사하던 고고학자 마르코 박사는 우연찮게 지하 깊숙이 뚫려있는 한 지하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굴 입구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로 보아 이곳은 저 존재들과 연관이 있는 유적지가 분명해 보였다. 드디어 저들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 연구진들은 이런 유적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마르코 박사를 선두에 두고 서둘러 지하 동굴 안으로 진입하였다. 들어선 동굴 안은 좁은 입구와 다르게 굉장히 넓고 광활했다. 그런데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마르코 박사 손에 들려있는 전파 측정기가 유동치기 시작했다.
그 전파는 끝이 안 보이는 동굴 통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저 동굴 끝에 도달하면 저 존재들의 정체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 마르코 박사는 서둘러 대원들과 통로를 따라 안으로 진입하였다. 동굴 통로에 진입한 지 어느덧 1시간째. 아직도 통로 끝에서는 작은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에도 이곳이 얼마나 넓은 곳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무작정 이동할 수만은 없겠다 생각한 정찰대장은 마르코 박사에게 중간 베이스를 세워 이동하자 제안하였고, 지칠 대로 지친 마르코 박사 또한 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마침 통로 옆길로 사방이 막힌 빈 공간이 있어 그곳에 임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였다.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동안 마르코 박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에 대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바닥이 뻥 뚫려 있는 어떤 한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뚫려 있는 바닥은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비춰 그곳을 내려다보니 거무스름한 모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잿더미 같은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때 마르코 박사는 그 잿더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옆에서 벽면을 살펴보던 문자해석 전문가 폴이 급히 마르코 박사를 불러댔다. 폴이 가리킨 벽면에는 놀랍게도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형 문자와 상당히 흡사한 상형 문자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 벽면에 그려진 문자들은 상당히 선명하고 규칙적이었다. 분명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인류 문명에서 보던 문자들은 아니었지만 문자 간 패턴이 확실한 점으로 보아 해석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밖에 있는 저 존재들이 이것을 그려놓은 걸까라는 폴의 물음에 마르코 박사는 인상을 쓰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치 마르코 박사의 눈에는 벽에 그려진 저 존재들의 모습이 전부 누군가가 관찰하고 그린 듯한 관찰 대상 관점의 모습들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다시 한번 폴이 마르코를 급하게 부르며 벽면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를 가리켰다. 폴이 가리킨 그림은 마치 지구에서 달을 그린 것처럼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행성의 모습과 같았다. 폴은 그 상형 문자가 이 행성에 오기 전에 지나쳤던 WAP-7428 행성을 뜻하고 있다 말했다. WAP-7428 행성은 이 행성과 약 50만 캠 떨어져 있는 평범한 자기장 행성이었고, 이 행성 주위로 자전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행성이었다. 마르코 박사는 벽에 왜 평범한 7428 행성이 그려져 있는지 도통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마르코 박사와 마찬가지로 옆에서도 의아한 듯한 폴의 목소리가 이어 들려왔다. 박사님,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폴이 가리킨 의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하자면 이러했다. 검은 돌덩이가 하늘의 절반을 가릴 때 붉은 심판자가 깨어난다. 마르코 박사와 폴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한참을 그 의미를 찾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그들이 하루의 절반을 분석에만 열중하고 있을 때쯤이었다. 순간 엄청난 굉음이 박사와 폴의 귀를 강타했다.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그 굉음은 분명 유적 아닌 밖에서 들려왔다. 혹시라도 유적이 무너질까 우려한 대원들은 급히 유적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모든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곧 유적을 빠져나온 마르코 박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다. 분명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두워진 주변에 마르코 박사는 고개를 올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올려다본 하늘에는 평소 별처럼 작게 보였던 7428 행성이 마치 바로 코앞에 떠있는 것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온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순간 유적 안에서 보았던 상형 문자가 떠오른 마르코 박사와 폴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서로를 응시했다. 그때 마르코 박사 손에 쥐고 있던 광역 전파 측정기가 이상 신호를 내며 그래프 수치가 또다시 마구 날뛰기 시작했다. 그 이상현상은 아마도 엄청난 자기장을 내뿜는 저 행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양의 자기장 때문인지 허공에 손을 저을 때마다 마치 공기가 만져지는 듯한 이질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마르코 박사를 비롯한 모두가 허공에 팔을 젓고 있던 그때였다. 마르코 박사의 눈앞이 아주 잠시 번쩍였다. 불과 1초도 안 된 순간이었다. 유적 안에서 들었던 엄청난 굉음이 다시 들렸고, 그와 동시에 주위에 있던 대원들의 몸이 폭발하며 증발하였다. 곧 대원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유적 안에서 보았던 까만 잿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고, 마르코 박사는 충격의 말을 잃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아가 있는 마르코 박사는 무언가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마르코 박사 앞으로 다가와 서 있던 건 놀랍게도 1년간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던 그 존재들이었다. 대원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존재들은 자기장 덕분인지 흐릿했던 그 형체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언뜻 보면 인간으로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인간인 마르코 박사를 멀뚱히 바라보는 듯 보였고, 순간 마르코 박사는 이 존재들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마르코 박사는 점점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고, 곧 알 수 없는 환영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마르코 박사 앞에 펼쳐진 환영 속에서는 이들이 지구로 넘어와 모든 인류를 불태우고 지구의 에너지원들을 모조리 흡수하여 지구를 죽은 행성으로 만드는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들이 보여준 환영으로 미루어 보아 마르코 박사는 이들의 목적이 지구를 포함한 에너지가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을 침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순간 이들을 지구로 보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르코 박사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마르코 박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주선의 비상전력을 가동하여 수십만 톤급 EMP를 터뜨렸다. EMP가 퍼진 순간 이 존재들의 움직임이 점점 멎어들었고, 곧 그들을 처음 마주했던 것처럼 꼿꼿하게 굳어버렸다. 마르코 박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를 이들을 서둘러 결속하였다. 수일간의 결속 작업을 마친 후 마르코 박사는 미세하게 남은 전력을 가동하여 UMC 센터로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시간이 흘러 마르코 박사가 있는 행성으로 UMC 조사단이 도착하였고, UMC 조사단원들은 수년간 굳어버린 이 존재들과 유적지를 조사하며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행히 유적과 이 존재들에 대해 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중요한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 존재들은 신이라는 뜻의 리에리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고, 그런 신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이들의 몸에서 무려 수십만 볼트의 무자비한 전류가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생존 방식과 목적이 모두 자연 에너지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원들의 가설이지만 리에리엔들은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며 행성의 에너지원들을 흡수하면서 생존해왔고, 마르코 박사를 통해 지구의 에너지원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 목표로 지구를 삼았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UMC 센터에서는 이들이 지구에 오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인류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하여 이들을 고위험군 8단계로 분류하고 이 행성의 리에리엔들을 무기한 결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을 발견한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여전히 이들을 결속하고 있지만, 향후 15년 안에 소비되는 이 막대한 전력을 대체할 다른 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들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다. 하여 UMC 센터는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대체 자원을 찾고자 지금도 여러 행성들을 돌아다니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체 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행성 자체를 소멸시켜서라도 인류 문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